착한 소비는 없다. 예주 어떤 거가 관심 있었는데 일부러 깔맞춤 한 거야, 예주? 책하고? 아,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해. 아, 네. 어, 이 착한 소비는 없다. 네. 그, 음식물하고 그럼 먹는 거와 환경을 연결시켜서 하는 파트 나오는데, 여기 128쪽에 음식은 쓰레기가 아니다. 그리고 135쪽에, 134쪽에 과잉 육식 시대 이렇게 나오는 음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뭐 음식물 쓰레기를 남기거나 아니면 채식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본인은 이런 환경을 위해서 어, 어떤 먹을 때 어떤 노력을 한 적이 있는지 그 먹을 때가 가장 우리가 잘 모두가 겪어봤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보려는데 저는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또 학교에서 너무 많이 남는다고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긁어서 선생님한테 검사받을 때도 있었고, 그 밥을 다 먹으면, 검사 받으면, 포인트를 해서 그 학급별로 뭘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항상 그 포인트를 받으려고 급식을 다 먹어서, 그 급식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먹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쪽으로 어떤 행동을 해보셨는지? 네. 좀 슬픕니다. 그, 뭐야, 음식물을 남기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억지로 다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도요? 문제는 다이어트가 안 되는 아, 그런 그 문제가 있어서 그 나중에 이제 막 배불러하고 후회하게 되는 그렇다고 또 음식을 남길 수도 없고 일단 첫 번째가 이제 그게 고민이고 두 번째는 뭐가 고민이냐면 원래 요즘에 이제 뭐 1인 1메뉴 식당에 음, 가면 한 사람당 한 메뉴를 하나씩 시켜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저희 선생님 집 같은 경우 선생님은 그냥 1인분을 먹는데 선생님 아내나 선생님 딸이 별로 많이 먹지를 못해. 그래갖고 이제 그 외식 같은 거 했을 때 2인분을 시켜도 3명이서 먹어도 충분해. 네. 자꾸 그래서 근데 이제 2인분을 시키기가 좀 이렇게 눈치 보이는 그래서 이제 뭐 그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1인 1메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음식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남은 뭐 또 싸우기도 하고 뭐 싸웠으니 다시 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그 뭐야 그 포장을 해와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먹으면 그냥 그 아까 말한 대로 2인분이면 그냥 셋이 넷이서 다 먹는 그래서 우리는 뭐 음, 치킨 한 마리 가지고 네 명이 먹거나 피자 한 판 갖고 네 명이 먹거나 뭐 음, 다른 데는 뭐 1인 1닭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자체를 좀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이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특히 뭐 먹는 걸 가지고 그래.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도 역시 불편함이 있고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위안 삼는 거는 소고기를 사실 별로 뭐 비싸서이기도 하고 소고기가 별로 맛있는지를 몰라서 소고기보다는 음, 돼지고기보다는 치킨을 좋아해서 그나마 닭이 그나마 그 탄소 배출을 덜 한다고 그래서 위로를 삼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요즘 이제 또 이렇게 채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거의 고기 반찬을 많이 먹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제 여기 책에도 보면 그 과잉 육식 시대 해가지고 이제 육식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보면 역시 이제 찔리고 그렇다고 뭐 입맛 것을 또 이제 이렇게 채식으로 이렇게 집사람은 이제 거의 채식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편인데 그거 그렇게까지 또 따라가고 싶지는 않고 뭐 그런 부분에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순간부터는 페이스북에 치킨 먹었다는 자랑을 이제 안 올리는 음, 옛날에 치킨 먹었으면 이렇게 치킨 먹었다 이렇게 사진 올리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찔려가지고 치킨 먹었다는 그 거를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요. 여기 되게 많은 주제들이 나오고 많은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생각이 가장 많이 남았던,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은 어떤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핫팩이 나오는 부분이랑 패션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그 핫팩은 요즘 날씨도 춥고 학교 가면 애들이 다 쓰고 있고 해가지고 핫팩 얘기가 나오면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핫팩을 쓰지 말자. 그래서 핫팩 대신 그런 옷을 따뜻하게 입거나 이런 방법을 하자 했는데, 저는 다행히도 핫팩을 잘 안 써서 좀 다행이었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의류 산업에서 옷을 사고 하면은 그만큼 쓰레기가 많이 남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기가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거 슬로우 패션이었나? 그렇게 해서 소비를 그렇게 유, 유행을 따라서 싹싹싹 많이 사지 않고, 그냥 그런 조금, 그러니까 조금 사서 오래 입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 기가 시간에 했던 수업이 생각이 나서 그 부분들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았나요? 이 책 읽으면서 아까 마음이 불편한 부분이 많았다고 했는데, 먹는 거 외에 이제 또 하나가 94쪽에 비행기 여행의 부끄러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그 무슨 뭐 버킷리스트? 뭐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해보고 싶은 일 중 중에 하나가 전 세계 모든 나라 땅을 다 밟아보는 거. 목표들 중에 하나여서 어쨌든 뭐 틈나는 대로 어쨌든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책에 따르면 승객 한 명이 1km를 이동할 때 비행기는 285g, 뭐 기차는 14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차보다 20배 더 많이 비행기가 이렇게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 해서 비행기가 이렇게 탄소 배출,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히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서 어떤 여행을 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과 요 비행기 탄소 배출 그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뭐야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또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 디지털화 되면서 그 뭐라 해야 되나 종이를 이렇게 안 쓰게 돼서 그런 기술로 환경이 더 좋아졌다. 예를 들면 뭐 편지 쓰지 않고 이제 이메일을 쓴다던가 종이책을 보지 않고 이북을 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더 이제 친환경적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 따르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줌으로 이렇게 수업하는 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메일을 쓰는 거 이런 것들 자체가 데이터 센터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전기를 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친환경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드는 마음이 그럼 어쩌라고 그럼 어쩌라고라는 어떤 그런 반발심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어서 어쨌든 그 부분들도 뭐 인상 깊은 부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예주가 얘기했던 그 패스트 패션 네.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아니면 사실 이 책의 기조가 전체적인 기조가 그런데 이 책 제목 자체가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제목이야.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가 뭐야? 어, 어떤 소비를 하든 나쁜 영향은 음,
그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소비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 자본주의 사회잖아. 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실은 그리고 소비가 미덕인 사회. 뭐 그 경제 시간이나 이런 때 소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망가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예주가 물건을 안 사.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을 그 판매가 안 돼서 공장이 문을 닫아야 되잖아. 그 공장이 문을 닫으면 그 공장에 일했던 근로자들이 실직을 하게 되잖아. 실직을 하게 되면 빈곤에 빠지잖아. 그러면 다 같이 가난하고 힘들게 살자는 거 아니야? 그런 점에서 근데 이제 예주가 물건을 사면 공장이 물건을 생산하고 공장이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럼 그 노동자가 월급을 받아서 또 다른 소비를 하고 그래서 이게 경제가 잘 순환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소비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미덕인 거고 또 아까 뭐 핫팩 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전에 엄청 추웠었는데 핫팩 덕분에 우리가 굳이 춥지 않게 살 수 있게 됐잖아. 그 다음에 뭐 패스트 패션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전에 옷 한 벌 가지고 살았을 때 우리가 그 화려하게 자기를 개성을 표현하기도 힘들었고 또 그 한 벌 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뭐 빨아입고 뭐 이런 과정들 자체가 상당히 번거로웠고 근데 지금 상당히 자기 개성도 잘 표현할 수 있고 편리하잖아. 그런 점에서 이렇게 소비가 갖는 좋은 점이 많은 거 아니야? 그런 부분들에 음, 있어서 요 착한 소비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종류의 책과 반면에 이러한 소비가 풍요가 우리의 삶을 더 향상시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문명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쪽의 주장이 동시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주는 어떠한 가치관이라고 해야 되나? 어떠한 판단을 하고 예주는 그렇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서 예주의 생각이 음, 궁금하거든. 저는, 좀 고민되는데, 어, 일단, 저 개인 의견은 잘 모르겠는데, 응, 약간, 그, 현실로 보면은, 사람들이 그 환경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옷들을. 그리고 응, 다른 부품들을. 그래서, 어, 그래서, 그래서 조금 더 소비를 더 많이 하는 쪽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음, 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응. 동아 안녕. 안녕하세요. 와, 동아다. 동아야 잘 살았어? 네, 그래, 그래. 저 근데 책을 제대로 못 읽었어요. 그래. 착한 소비는 없다? 네, 그래. 지금 동아는 선생님 얘기 좀 들었어? 잘 안 들렸어요. 잘 안 지금, 들렸어?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착한 소비는 없다. 동화는 이 책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동화는 이 책을 통해서 뭐 동화가 어쨌든 읽은 만큼의 이 책의 저자는 사실은 계속 이렇게 일관된 메시지를 여러 가지 방향을 바꿔서 그 얘기하지만 결국 그 안에 메시지는 같거든. 그래요? 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분야만 다른 것뿐이지 결국은 말 그대로 책 제목 그 자체로 착한 소비는 없다. 소비가 우리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인류를 뭐 좋지 않게 끌고 간다라는 것들을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는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가 예를 들면 뭐 원시 시대와 비교했을 때 아니면 지금부터 우리가 당장 뭐 70년 전, 80년 전,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발전된 그런 삶이고, 과연 지금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으로 과연 돌아가라고 했었을 때,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지라는 부분들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현재의 삶을 발전이고 축복이라고 여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은. 네. 그런 점에서 동화는 이 저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입장을 갖고 이 책을 봤는지. 일단 저자가 뭔가 그냥 계속 소비를 하는 것에 대해 안 좋은 입장이고 또 소비하는 걸 줄이자라는 얘기랑 어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소비를 현명하게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요. 음. 그래, 그치.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저자의 얘기에 대해서 박동화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동화 입장은 뭐냐고.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또 음. 소비를 많이 하면서 편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저는 그냥 둘 다 모순돼요. 생각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소비 줄여야지 이러는데 결국은 소비를 많이 쓸데없는 걸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은 동화가 말하고 있는 게 선생님의 삶이기도 하고, 뭐 예주도 뭐 그 부분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예주 우리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욕망. 어? 그러니까 어 환경보다 본인을 더 생각해서. 환경보다 본인을 더 생각해서. 음. 근데 본인을 꾸미고 본인을 위해서 구매하고 이런 것들에 더 마음을 쓰다 보니까 그런 음. 것 같아요. 음. 자,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산타는 1년에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그런 소제목을 갖고 있잖아. 네, 아, 그 소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야? 산타는 1년에 한 번이면 족하다라는 부분들이. 배달 줄이자. 음, 배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달이 왜 문제인 거야? 음, 아무나 말해요. 어? 배달을 하면서 이제 완충제라 해야 되는 음, 그 물건이 고정되게 하는 그런 거를 같이 넣는데 이제 또 그런 게 옛날 거로는 되게 스티로폼 같이 재활용이나 이런 게 하기 힘들어지고 그냥 새 제품을 만들면 더 그냥 돈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쓰레기가 엄청나게 생겨서 그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또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 배달이 무슨 머리가 지금 정리가 안 됐어요. 음, 예주. 그 배달, 아까 동아가 말했던 것처럼 그 배달에 쓰이는 완충제나 그런 얼음팩 같은 그런 부가적인 아이템? 때문에 그런 것 아, 같고, 그렇지. 그럼 여러분이 말했던 포장재, 완충제, 보냉제, 스티로폼 박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쓰레기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직접 가서 쇼핑에 왔을 때 우리가 뭐 장바구니를 들고 가서 이렇게 뭐 해오자 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그런 포장재, 완충제, 보냉제, 스티로폼 박스의 사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지 않냐. 근데 그런 것들이 음.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들을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대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도 무슨 쿠팡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나오잖아 이렇게 그 뭐야 그 박스가 아니라 그 비닐로 된 거. 그래서 일회용이 아니라 그게 계속 그 갈아주잖아. 그다음에 그 아, 보냉 이것도 이제 요즘에 물로 된 거,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보냉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해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는 거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 모두가 그 마트에 가갖고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데 드는 시간이나
뭐 차 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 그냥 그 택배기사 혼자서 실어갖고 쭉 돌아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탄소 발자국이라는 측면에서 더 적은 거 아니야? 계산을 해보면. 음, 그럴 수도 있네요. 뭐 어쨌든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거 말고 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야? 이 책에서는 지금 그 각종 쓰레기의 문제 외에 또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아이스백? 그, 아니지. 그것도 포함해서 이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그 빅데이터, 그 음, 알고리즘에 따라서 인터넷을 보니까 음, 본인이 본인 주관대로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그게 왜 문제야, 요즘? 그 음, 알고리즘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야, 너 이거 필요하잖아. 라고 이제 그 권해주는 거잖아. 강매는 아니고. 야, 이거 음,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거 필요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 사잖아. 근데 그게 왜 문제인 거야? 그거 오히려 편리하고 좋은 거 아니?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추천해 주니? 좋긴 좋은데 동아. 범위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선택의 범위가 줄어드는 게 문제다? 네, 그게 무슨 뜻이야? 이게 여러 물건을 비교하면서 사거나 아니면 또 이거 말고 이런 물건 말고 또 다른 물건이 또 보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계속 비슷한 위주의 물건만 올리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더 좁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아가 지금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알고리즘에 의한 그런 추천들이 선택의 주권, 선택의 네. 범위를 제한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다? 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이 저자도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야? 이 책의 저자도? 음, 예주. 이 책의 저자가 걱정하고 있는 건 뭐야? 음, 음, 이 책의 저자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맹목적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 즉, 음, 과잉 소비. 그냥 그 알고리즘이 권해주니까 그냥 그 뭐야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도 아니면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보이면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견물생심. 견물생심 어떤 그런 것처럼 너 이거 필요하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클릭하게 되는 거고 예전에 현금을 갖고 다녀라. 카드를 갖고 다니지 말고 그거는 이제 뭐 그 돈을 이제 그 절약하는 어떤 그 습관 때문에 그러는데 왜 카드 쓰지 말고 왜 현금을 갖고 다니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 현금을 쓰는 것과 카드를 쓰는 거 지불하는 돈 똑같잖아. 네. 심지어는 카드를 쓰면 뭐 좀 할인도 되고 뭐 적립도 되고 그래서 이점이 있어. 근데 왜 카드를 쓰지 말고 현금을 쓰라고 그래? 이 책에서요? 카드는, 이 책에서는 안 그러는데 다른 곳에서. 예주. 아, 카드는 그 돈이 나가는 게 직접적으로 안 보이니까, 음. 그러니까 그냥 쓰게 되는데 현금은 그 액수가 나가는 걸 정확히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꺼려 해서 그렇게 돼요. 그렇지. 지금 예주가 말했듯이 현금을 두고 내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소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피부로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 때문에 그것들이 뭘 사는 데 있어서 그 심리적 장벽을 통해서 소비 자체를 좀 이렇게 줄여주는 어떤 그런 조건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카드로 이렇게 긁게 되었을 경우에는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 지금 당장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심리적 장벽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이 과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야? 음, 온라인 우리, 배송이, 온라인 그런 쇼핑이 어떤 문제가 있다? 아, 음. 온라인에서도 돈이 나가는 게 잘 안 보여. 온라인에서도 돈이 나가는 게 잘 안 보이는 거고, 게다가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직접 사게 되면 그 무게감을 느끼잖아. 음, 그 부피가 눈에 보이잖아. 얼만큼 샀다. 근데 장바구니에 클릭 해가지고는
그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물리적인 저항감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책에서는 어쨌든 소비에 대해 상당히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고 그 점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이 과잉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부분, 어떤 부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 요 산타가 1년에 한 번 족하다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19쪽에. 그 사람, 18쪽, 배- 19쪽. 배달하는 사람들이 음, 밤잠 못 자고 계속 일한다. 그렇지. 이른바 요즘에 뭐 밤 10시 주문해도 새벽 아침 5시, 6시 와 있다면서. 네. 선생님은 그 서비스 이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제 밤 10시에 누군가 주문했을 때 누군가는 물류창고에서 그 주문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그 분류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밤새 이동하는 그 사람이 있을 거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그 새벽부터 그 새벽 4시, 5시부터 이제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뭐야 배송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결국은 야간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그렇게 야간 노동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야? 동아나 이해주는? 그 야간 노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음, 음, 주문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음, 저희 집은 오늘도 주문을 했을 거거든요, 아마. 음, 그래서 그런 점으로 볼 때는 되게 편리한데, 음, 오늘 주문하면 그냥 내일 아침에 와 있으니까 우유 같은 거 그냥 내일 아침에 와서 바로 먹을 수도 있고 해서 되게 음, 편리하긴 한데, 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생활 리듬이나 이런 게 완전히 깨지다 보니까 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음. 예주는? 음, 저는, 그냥 이 책을 안 읽고 그냥 배달을 시켰을 때는 그냥 내 입장만 생각나니까 그냥, 편리하다, 감사하다, 그냥 이 정도 생각만 들 텐데, 그 배달자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 가족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그런, 너가 말했던 생체 리듬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다 읽게 되는 거니까,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음, 좀, 이렇게 반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하는 것들 또는 그 야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왜 야간 노동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도 야간 정말, 노동 안 하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 야간 노동 안 하면 되잖아. 네. 네? 그 사람들은 왜 야간 노동을 하는 거야? 돈 벌라, 응? 돈 벌려고. 그럼 주간 노동하면 되잖아.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인가? 야간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주간 노동에 비해서 선생님 정확히 몰라. 정확히 모르는데 야간 노동자들이 주간 노동에 비해서 아마 저기가 더 높을 거야. 급여 아, 급여가 더 높을 거고 야간 노동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간 노동하는 사람들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8시간 일하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새벽 3시에 출근해서 10시에 퇴근하는 거야. 뭐 11시에 퇴근하는 거야. 11시, 12시 퇴근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도 역시 8시간 노동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거라는 거지. 그 부분에서 자기가 주간에 일을 하건 야간에 일을 하건 음,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 그냥 그게 익숙해지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면 택시 운전 기사 같은 경우도 낮에 일하는 택시 운전 기사가 있는데 밤에만 또 일하는 택시 운전 기사가 있어요. 일부러. 음. 그 이유는 밤에 일을 하면 그 할증 요금을 받아. 낮에는 뭐 키로에 뭐 2천 원을 받으면 밤에 11시, 10시 반이니까 11시 이후부터는 뭐 같은 거리를 가도
뭐 1.5배 정도 이렇게 더 돈을 더 받아. 할증 요금을. 그러니까 일은 조금 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 그리고 낮에는 막 차도 많이 막히고 길거리에 힘든데 밤에는 어쨌든 차가 별로 잘 안 막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야간 노동 밤에 운전하는 거를 더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운전자들도 있거든. 뭐 그런 부분들. 로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예를 들면 그 뭐야 일요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백화점이나 그 마트 직원들, 놀이공원 그런 직원들, 도서관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남들 쉬는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 일을 하잖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신에 남들 일하는 뭐 월요일이나 뭐 화요일 뭐 이런 때 쉬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야 서로 주고받는 거다. 그러니까 일의 형태가 다를 뿐 그것들이 큰 문제가 없다. 라는 어떤 그런 반론이나 그런 주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각자가 자기가 선택한 거다. 그러니 별 문제 없지 않냐. 라는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이런 음, 반론에 대해서는 동아 어떻게 생각해? 좀 설득됐어요, 지금. 설득이 됐다고? 네. 난 널 설득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야. 어쨌든 그렇고, 예주는. 저도 뭐 그런 편이긴 한데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그 사람들은 어쨌든 그 돈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니까. 응?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응, 야간 노동하고 주말 응, 노동하고 하는 거니까 마냥 좋지만은 않다. 돈을 응,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응, 있을 것 같아요. 응.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24시간 내내 어디서나 술 먹을 수 있다. 음, 뭐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뭐 24시간 내내 뭐 택시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고, 편의점만 이렇게 뭐 열어져 있고, 그러니까는 뭐 밤에 이렇게 문 연 곳도 많다는 얘기야. 24시간 음식점도 있고, 그래서 너무 이제 뭐야? 놀기 좋다는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북유럽 국가들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데 가면은 저녁에 한 8시, 9시쯤 되면 동네 자체가 컴컴하고 별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 뭐 물건 뭐 이런 거 사는 것들도 어렵다라는 거야. 식당 문 연도 당연히 없고. 그리고 일요일 날 같은 데는 거의 대부분의 그 가게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미리 그 전에 주말 그 금요일 날이나 뭐 이럴 때 미리 다 장을 봐둬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캐나다나 이런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쉴 때 같이 쉬자는 거야. 음, 쉴 때 같이 쉬고 일할 때 그 같이 일을 하자. 라는 어떤 그런 식의 논리인 거고.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어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놀고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누군가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 이른바 인간의 어떤 그런 아까 그 생체 리듬 얘기했는데 생체 리듬에 안 맞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남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얘기야. 어떤 사람들이냐는 얘기야. 결국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약자라는 거야. 그러면 놓고 봤을 때 아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도 부유해도 그 돈이 있어도 별 소용이 없는 거야. 구매할 수 없으니까. 음, 반면에 우리나라는 돈 있으면 부유하면 얼마든지 그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경제적 약자가 취약 시간에 자기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과연 그것들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야 또 다른 불평등으로 봐야 되는 건지 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더 나은 사회인가 라는 점. 그래서 24시간 팽팽하게 돌아가는 우리 한국 사회 같은 그런 사회가 더 나은 사회라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밤에는 정지하고 주말에는 정지하고 주간에만 평일에만 돌아가는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지. 라는 점에서 결국은 그 사회의 그 공동체의 그 합의라고 해야 되나? 뭐 합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그런 권력의 작용일 수도 있는 거지. 어?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뭐 선택이 필요한 어떤 그런 영역이 있을 거란 얘기. 예주가 만약에 자기가 사회를 구성한다면 예주는 어느 음, 쪽에 더 가까워? 저는 우리나라 쪽. 우리나라 쪽. 네. 그래. 그래. 동아는. 음, 자유롭게, 음, 음,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음.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게 곤혹스러워. 우리나라 너무 좋거든. 외국 나오면 너무 불편하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빨리빨리 모든 게 해결되고 근데 빨리빨리 해결해 준다라는 거에 그 이면에는 누군가가 열심히 뭐 해야 되는 거야? 달려야 되는 거지. 음, 누군가가. 어? 반면에 어떤 나라가 느려 터졌어. 느려 터졌으면 그 나라는 뭐야? 행복함. 빨리 달릴 필요가 없는 거지. 천천히 있는 거지. 선생님이 예전에 동유럽 체코인가 거기 갔을 때 길거리에서 그 아이스크림 파는 그 노점이 있는 거야. 그 네. 부스가.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줄을 섰어. 하고 나도 이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어. 나도 이렇게 줄을 섰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내 차례가 됐는데 문을 닫는 거야. 어, 이것도 인종차별하는 거냐? 뭐냐? 지금 짜증이 확 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내가 말이 안 통하니까 가이드를 불러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 했더니 시간을 보더니 이 사람들 점심시간이라는 거야. 음, 음, 그래갖고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점심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판다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딱 가능해? 저 지금 온 줄까지만 받는다 하고 지금 온 끝내는. 줄까지만 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 그 저기는 점심을 아예 안 먹거나 교대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아, 그 허겁지겁만 이렇게 막 먹고 뭐 뭘 하거나 이런 식이야 우리나라는. 왜? 누가 우선이니까? 손님, 손님이 우선이니까 우리나라는. 근데 걔들은 손님 우선이 아니야. 손님이나 그 종업원이나 다 같은 뭐라고 보는 거야? 사람으로 보는 거야,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야. 그 부분들에 있어서 처음에는 그것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냥 그 사람의 그 권리, 점심 먹을 권리, 그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게 어쩌면 또 뭐야? 좋은 사회인지도 모르지.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어. 공무원들, 은행, 이런 사람들이 점심시간을 보장하자는 거야. 음,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음, 업무를 뭐 하겠다는 거야? 쉬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빨리 밥 먹고 빨리 가서 소리 떼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가서 쉬어. 우리 소리 언제 떼냐고. 음,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점심 안 먹고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일해줘야 된다는 거야. 은행들도 아니면 자기들이 좀 이렇게 뭐야 번갈아 가면서 뭐 하든지 그래 그럴 걸 요구한단 말이야. 근데 그들이 이렇게 평안히 점심 먹고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건가? 그렇지 않은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그 사회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의 어떤 그런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이제 몇 가지 낳는 거지. 예주나 동아가 경제의 약자여서 내가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주나 동아가 야간 노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점심을 굶어가면서도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난 그 사회가 좋다고 생각한다. 인지 아니면 예주나 동아의 마음 안에는 내가 야간 노동할 리가 없다. 내가 그렇게 점심을 굶어가면서 내가 그 서비스를 해야 될 직종에 난 있지 아니하고 나는 소비만 할 사람이다. 그러니 좀 미안하긴 하지만 내 편리를 위해서 이게 좋다. 라고 생각하는 건지. 어때, 동아? 동아의 속내는 뭐야? 음, 아이, 아르바이트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응, 사실 아직도 미래가 안 그려져가지고 응.
정확히 어떤 직종으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음, 좀 고민이긴 한데, 제 특성상, 소비하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소비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이 체제가 소비를 중심으로 한 너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아, 잘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음, 그렇지. 예주는. 저는, 어, 저도, 뭐, 동화가 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까 쌤이 이제 그런 질문을 했지. 왜 사람들은 아는데 행하지 못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사실 모두가 다 기후위기 얘기라고 환경위기 얘기라고 해서 환경을 보호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 없어. 기본적으로. 다 기후위기 걱정하고 다 환경을 보호해. 근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후위기 때문에 뭐해? 이 책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과연 소비를 줄여야 된다고 하면 과연 기꺼이 그러겠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하.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라는 거야? 현재의 생활은 유지하면서 또는 발전하면서 기후위기는 안 왔으면 좋겠어. 아,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야. 어? 그런데 욕심. 자꾸 이 책에서는 그것들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누구야? 그 다시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미국의 트럼프? 왜요? 어? 왜요? 트럼프가 지금 이번 이제 그 바이든 임기가 지금 거의 다 끝나가거든. 그래서 이제 4년이 거의 끝나가서 이제 다시 선거를 해.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다시 도전을 할 거야. 그래서 음, 거야. 그리고 오히려 트럼프가 지금 바이든보다 수치가 잘 나오기도 해. 아, 근데 아, 트럼프가 왜 인기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인기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쌤 생각에는 자기 욕망에 솔직한 거야. 음, 그러니까 이 책과 연결시켜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트럼프는 기후위기 없다는 거야. 기후위기 같은 건 다 지어낸 이야기라는 거야. 괜히 겁주게 한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의 기술 발전을 뭐 하자는 거야? 충분히 누리자는 거야. 얼마나 고마워. 음, 내가 기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 문제 때문에 소비하면 아까 선생님이 치킨을 먹으면서도 찔렸다고 그랬잖아. 근데 야 그런 거 환경위기 이런 거 없어. 치킨 마음껏 먹어. 라고 말하면 내 욕망을 마음대로 표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다가 죄책감, 약간의 죄책감, 약간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죄책감과 미안함이 사라지잖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인기 있는 이유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아. 그 욕망을 갖고 있는데 체면 때문에 뭐 아니면 정당성 때문에 차마 말 못했던 거를 트럼프는 아주 그냥 이렇게 뭐야 대놓고 얘기를 대놓고 돈이 좋아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해. 어? 두 번째 인바 아메리카 퍼스트지. 미국이 최고야. 그러니까 우리는 난민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인권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들에게도 잘해준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 근데 트럼프는 당당하게 뭐라고 그래? 필요 없어. 우리가 왜 음, 그들에서 왜 내 돈을 써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 점에 대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미국인들 중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트럼프는 미국이 그렇게 어렵게 사는 것들이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밟아버리자. 그리고 우리 미국의 영광을 계속 가자. 라고 할 때 미국에 대해서 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는 거야? 트럼프를 지지하는 거지.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 어? 그런 점에서 어쨌든 환경 기후 위기는 아예 뭐 할 거다? 없을 거다. 그러니 지금처럼 그냥 잘 살면 된다는 쪽이 한쪽이 있어. 두 번째는 환경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정. 그 환경 기후 위기가 실제로 문제가 돼. 그런데 환경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이 책의 저자처럼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뭐 하자는 거야? 환경위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는 거야? 음, 환경위기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과학기술. 과학기술 음, 발전. 그리고 아까 그 무슨 뭐 이렇게 본행제 같은 경우에 그거가 문제 있어? 그러면 물 얼려서 쓰면 돼. 뭐 공정기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뭐 비닐, 화학약품 그거 천연 성분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 돼. 뭐 원자력 발전 그거 안 하고 태양광 발전을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풍요를 누리면서 어? 그러면서 기후 환경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뭐야? 기술의 발달로 그 일들을 성취하자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어. 근데 이 저자는 어떤 그룹인 거야? 소비. 먼저. 2번을 믿지 않아. 기술의 발달로 예를 들면 태양광의 발전으로 인해서 뭐 할 수 있다. 그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들에서 이 책의 저자는 자, 태양광과 관련돼서 이 책의 저자는 어떤 주장을 하고 있어? 혹시 거기까지 동화는 거기까지 못 봤나? 예주 기억나? 어, 아니요. 태양광 관련해서 책이 어냐면 119쪽 정도에 나와 있어. 음, 지하 에너지에서 지상 에너지로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들 또 제목이 왜 지하 에너지에서 지상 에너지로야? 땅속 화석연료를 음, 무슨 태양열 에너지? 그렇지. 지하 에너지는 바로 화석 연료를 말하는 거지. 석탄과 석유 같은 것들의 천연가스 등에 의존해서 하는 어떤 그런 지하 에너지가 여러 가지 탄소 배출의 그런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지상 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거야. 그럼 지상 에너지는 사람, 태양. 바람과 태양 같은 그러한 지상 에너지로 전환을 하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가능하다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태양광, 풍력 발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원자력 발전을 그러니까 더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 급진적인 사람들은 원자력 발전을 아예 지금 당장 멈추자. 지금 당장 그 가동하는 것도 다 멈추자라는 게 이제 가장 그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도 있었고 환경운동가들. 근데 이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지만 말자. 기존에 있던 거는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쓰긴 하자. 점진적 폐쇄가 지난 정부의 주장이었어. 음. 근데 현 정부의 주장은 원자력 발전 계속 가자. 거기다가 더 짓자. 다만 스마트 온전이라고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좀 이렇게 소형화해가지고 소형화하고 좀 더 이렇게 스마트 뭐 이렇게 기술을 좀 써가지고 안전성을 높이자. 이러면 별 문제 없지 않냐.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같은 그런 대형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작게 나누어서 설치하면 되지 않냐라는 식의 어떤 그런 방향으로 그 기술 발전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들. 그러면서 거기다 플러스 원전을 우리가 뭐 하자? 수출하자.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라고 주장하는 게 현 정부의 주장이야. 그런 식으로 이제 정책 결정론자가 어떤 정책을 제안하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국민들이 현 정부를 뽑았기 때문에 어? 뽑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이기도 하지 사실은. 뭐 물론 모든 국민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수결이었던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전 정부에서 태양광이 급속히 성장을 했었어. 근데 현 정부 들어서 태양광이 주춤하고 있는 거지. 그 태양광 쪽이. 현 정부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그 부분들인데 태양광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응? 잠깐만요. 책 125쪽? 자, 124쪽, 125쪽 보면 탄소 배출량이 계속 늘어난다. 뭐 태양광을 쓰면 응? 이건 핵,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 왜 태양광 때문에 산사태가 벌어져? 음, 태양광, 나무, 음. 나무가 줄어서? 태양광을 하면 왜 나무가 주는데? 태양광을 깔기 위해 나무를 베는 거죠. 태양광 그 패널을 설치해야 되는데 패널을 설치할 곳이 없으니까 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숲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거기 경사면을 깎다 보니까 홍수 그 비가 오거나 뭐 이럴 때 산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광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문제점들 중에 이런 자연 파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그 태양광을 설치하는 장소가 주로 우리 전라남도 쪽에 많이 그 했거든. 그리고 옛날에 쌀농사, 농사 짓던 그런 땅에 요즘 쌀값이 너무 이제 많이 떨어지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논농사 짓던 곳을 뭘로 바꾼 거야? 태양광. 태양광으로 바꾼 거야. 음, 어?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논 그런 거 자체가 어쨌든 그 벼를 생산하는 것들이 쌀만 생산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벼를 키우는 과정에서 산소가 공급되고 뭐 이렇게 논 자체가 또 이제 뭐야 물을 그 가두는 그런 댐의 기능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그 농지를 자꾸 이렇게 태양광 용지로 바꿔버리면 그건 역시 문제라고 주장하는 거야. 이해가 가? 그다음에 책은 음. 안 나왔는데 태양광 패널. 그 태양광 패널 자체도 이게 영구적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 근데 그 태양광 패널 자체가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쓰레기가 된다는 거야. 그 태양광 패널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많이 그 개선됐다고 하는데 태양광 패널 안에 뭐 납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아니 전자파 발생 문제라던가 이런 좀 이슈가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자체가 과연 이게 건강한 거냐, 친환경이냐. 그래서 물론 석탄이나 이런 발전에 비해서는 환경적인 건 맞아. 근데 태양광 그 자체가 100% 친환경적이냐? 라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의 주장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할 일은 전력 소비량을 과감하게 줄이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전력 소비를 줄여야 된다는 거야. 소비를 줄이고 단열을 하며 건물의 에너지를 높여야 한다. 그게 우선 선행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여름에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서 에어컨 틀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난방기 틀고 우리는 거의 이제 1년 내내 이제 뭐야? 거의 비슷비슷한 온도에 살잖아. 근데 옛날에는 여름에는 뭐 한 거고 더운 거고 겨울에는 추운 게 너무 당연한 거였단 얘기야. 근데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늘 따뜻한 곳에 살아. 그 수생님이 지금 제일 큰 불만이 쌤이 이렇게 주택에 살거든. 그 빌라 이런데 겨울에 너무 추운 거야. 맨날 음, 잠바 입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쌤이 이제 이번 여름에 이제 그 아파트로 이제 아주 몇십 년 만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아주 꿈에 부풀어 있어. 야, 음. 아파트 이사 가면 내가 이제 뭐야? 반팔만 음. 입고 내가 살 거다, 겨울에. 음. 어? 어때, 동아? 집에서 반팔 입고 살아? 저희 엄마 아빠 맨날 반팔 입어요. 너는 아니야? 오. 저도 입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들. 그게 이제 우리가 누리며 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그 것들이 결국은 전기 사용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우리의 삶 자체를 뭐하지 않는 한,
바꾸지 않는 한, 에너지 절약형으로 우리의 삶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사실은 지구 환경을 뭐 보호한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거짓말이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착한 소비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를 줄여라. 에너지 소비도 줄여라. 그리고 나서 거기다 플러스 환경적으로 뭐 해라? 바꿔라. 그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 아까 그 기술 혁명에 따라서 우리가 펑펑 자유롭게 쓰면서도 기술 발달에 의해서 가능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라는 쪽의 주장이 있는 거고. 이 책의 저자는 아무리 기술을 발전시켜 봐라.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이 이 책 저자의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그 지구 개수 얘기 나오는 데 있지. 154쪽. 지금 지구는 몇 개라는 거야? 1.76개? 그게 뭔 얘기야? 음, 지금 지구는 1.76개라는 게 뭔 얘기야? 그, 지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응, 생태 용량을 벗어났다. 응. 지금처럼 우리가 쓸 거면 지구가 결국은 1.76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음, 그런데 그러니까 1.76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선생님이 동화 예주만 했을 때는 아마 지구 한 개만 필요했을 거야. 그때의 소비 정도 들어가면 1970년대, 80년대로 돌아가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뭐야 집 자동차 있는 집이 거의 없었고 어? 그 음, 자동차 있는 집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 마을에 자동차 있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선생님이 지금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 선생님이 뭐 벤츠인가 이런 차를 선생님이 보면은 그 자랑했었어 학교 가서 나 오늘 벤츠 봤다 음, 아, 그렇게 그게 신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 외제차라서 뭐 일반 차는 있긴 했었지만 그렇게 차들이 많지 않았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어린이날 선물이 뭐였냐면 엘리베이터 타는 게 에스컬레이터 타는 게 어린이날 선물이었어. 에스컬레이터 타보는 게. 그래갖고 지금 12층짜리 그 백화점이 있었거든. 그 12층짜리 백화점에 가갖고 에스컬레이터 타보면서 와 신기하다 그러고 거기 뭐 이렇게 범퍼카 타면 막 너무 행복해하고 막 그랬다는 얘기. 근데 요즘에 엘리베이터 12층 엘리베이터 타는 게 그게 뭐야? 일상이잖아. 아이, 어? 또 어, 그리고 뭐 에어컨? 옛날에는 에어컨을 전기요금 비싸가지고 에어컨을 쓰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했어. 근데 요즘에는 심지어는 에어컨이 뭐야? 방마다 다 있잖아. 어? 옛날에는 그래서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거실에만 있어가지고 겨울이 뭐 여름이 되면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함께 잔다던가 뭐 이런 식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지금도 뭐 그렇게 그런 경우 있지만 지금 어쨌든 무슨 그 뭐지? 천장 매립형? 요즘 새 아파트들은 천장 매립형이갖고 방마다 다 이제 에어컨이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 있다 보니까 지구가 1.76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역시 지구 평균이야 지구 평균. 자 한국은 몇 월 며칠이라는 거야? 4월 10일. 4월 10일 날 지구 생태 용량을 초과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걸 기준으로 말하면 지구가 몇 개 필요한 거야? 우리는 4월 10일 날이면 지구가 끝나는 거야. 와, 응, 그럼 4월, 8월, 12월 지구가 몇 개 필요한 거야? 3개가 필요한 거야. 우리 한국인 기준으로 치면. 그러니까 한국인이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많다라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기후 악당 국가 중에 하나인 거 알아? 아, 그래요?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후 악당 국가야. 1인당 에너지 사용이 아주 높은.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풍요롭게 살고, 그다음에 뭐 탄소 배출 많이 하고, 그런 나라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이나마 1.76개일 수 있는 나라가 누구 덕분인지 알아?
그나마 3개, 4개가 아니라 1.76개일 수 있는 이유가. 누구죠? 아프리카, 중동, 그렇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이런 가난한 사람들 덕분이야. 그 사람들은 거의 뭐 하지 않으니까? 소비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 맞춰주는 거야.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알아? 지금 현재 탄소 배출을 중국,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중국. 중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을 엄청 욕해. 근데 중국 사람들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응? 아노그라, 어? 자기들이 탄소 배출 많이 하니까 부끄러울까? 아니면 아니요? 억울할까? 아니요? 그건, 이게 아, 어떨 것 같아? 1인당 별로, 소비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인들 입장에서 별로 생각 없을 것 별로 같은데요. 생각 없을 것 같아. 안 해. 응. 그렇지. 예주 1인당 소비랑 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나라의 소비량 하면은, 어, 저희는 땅덩어리가 좁으니까, 음, 저희가 나쁜 게 맞는데, 1인당 그런 소비량 하면은 좀 맞아. 달라지니까요. 그렇지. 중국이나 인도가 억울하다고 그래. 중국, 인도가 사실은 탄소 배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들이야. 근데 그러니까 중국, 인도 보고 다른 나라들이 야, 너 탄소 배출 좀 줄여 그래. 그러면 중국, 인도가 뭐라고 하냐면 야, 1인당으로 계산해 보자. 그 1인당으로 계산하면 중국, 인도가 확 낮아져. 음, 음, 오히려 유럽이나 우리나라가 확 높아져.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야. 두 번째 문제는 아니 한국, 미국, 유럽 니들은 산업화 시대를 일찍 거쳤잖아. 현재 기후 위기의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는 거야? 아, 그것도 들어. 선진, 유럽과 한국이 했다는 거야. 일본인, 미국 이런 나라들이 했다는 거야.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는 이제 후발 주자로 이제 뭐라는 거야? 이제 막 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그 덤터기를 누구한테 씌우는 거야? 중국, 인도한테 씌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자기들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음, 근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당장 현재에 또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중국, 인도의 상황인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그런 문제들을 깔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그 이야기 책에서 사실은 상당히 뭐 이렇게 노동의 문제도 얘기하기도 하고 뭐 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쌤이 이제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결국 우리 지구가 어떠해야 되는 건가?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건가? 심지어는 더 넘어서 이제 요즘에 비인간이라는 말 혹시 들어봤어? 비인간의 권리? 요? 우리가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가 이렇게 부르잖아. 네. 그래서 인간, 동물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인간, 비인간 이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야. 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정상인, 장애인 뭐 이렇게 불렀거든. 정상, 비정상. 근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장애인, 비장애인이라는 거지. 그런 것처럼 인간, 동물 이렇게 불렀을 경우에는 인간이 우위에 있고 나머지 동식물은 하위에 있어서 우리 이 지구는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인간 중심의 어떤 그런 사고였단 말이야. 어?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 동화, 교회 다니니까 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 창세기에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온 창조하신 그 세상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들면서 뭐라고 그랬어? 인간을 만들면서 어, 신과 닮은 존재? 어? 뭐, 아, 하나님과 닮은 존재?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들면서 이 뭐야, 이 아, 자연을 네가 잘 관리해라. 이름을 짓게 해줬어요. 이름도 짓게 하고 네가 다스리게 한 거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신을 대신해서 우리가 짝 먹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 기독교의 어떤 그런 세계관의 바탕을 두면. 그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이 지구를 우리 인간을 위해 쓰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그런 생각이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사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음, 그러다 보니 요 지구 자체가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야. 그 부분에서 이제 이 지구의 주인이 과연 우리 인류인가? 아니면 인류 자체도 이 지구 역사상에 놓고 보면
그냥 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 아닌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체의 생각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볼 것인 건가에 대해서 동화나 예주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지. 음. 또, 자, 기후이기 때문에 지구가 망해, 안 망해? 안 망, 망해요. 어? 망해요. 아, 동화는 망하고, 예주는 안 망하고, 왜 안 망해, 예주야? 네. 너무 멀었어요. 너무 그, 멀었어. 그러면, 먼 미래에는 망해? 지구가? 이대로 가면? 그렇지 않을까요? 어. 그런데 예주하고 동화가 지구가 망한다는데 지구는 안 망해, 사실은. 아, 우리가 아, 망해요. 우리가 망해. 그냥 인류만 망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인류만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뿐이야. 인류가 살기 안 좋은 환경이 된 것뿐이야. 사실은 아, 지구 자체에는 뭐 방사능이 많이 있던, 뭐 폭발이 있던, 사실은 그 뭐 지금 핵폭탄이 뭐 터져갖고 뭐 암흑기가 오든 무슨 기 오든 생물이 생존하기, 인류가 생존하기 어려운 것뿐이지. 이 지구 자체가 무슨 뭐 산산조각이 나고 뭐 그럴 정도는 아닐 거란 얘기야.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인류 멸망이라는 부분들, 근데 우리는 마치 지구 멸망을 걱정한다는 얘기지. 음. 사실 지구 멸망이 아니라 인류가 자기들 스스로를 걱정해야 되는 것뿐이라는 거지. 결국은 이 세상 속에서 그럼 결국은 도대체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 건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래서 이건 뭐 큰 얘기고 작은 얘기로 치면 동화나 예주가 그럼 그 인류의 삶 중에서 또 동화와 예주가 또 뭐 한 100년, 길게는 한 100년, 뭐 모르겠습니다. 더 기술이 발달하고 동화 예주 때는 200년, 300년 살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전체 인류의 역사에 놓고 보면 너무나 소소한 기간이잖아. 또 인류의 역사라는 것도 전 지구의 역사에서 보면 또 아주 짧은 기간이야. 또 전 우주 역사 보면 더 짧은 기간이고. 근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라는 점에 대해서 뭐 예주나 동화는 예주 동화의 나름의 어떤 그런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 뭐 이런 걸 가져야 되지. 그래서 요 착한 지구, 착한 소비는 없다라는 거는 분명히 늘 뭐 쌤이 하는 얘기지만 이 책 저자의 주장이야. 이 책 저자의 주장이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갖냐에 따라서 되게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책을 던져버릴 수도 있고 뭐 그 점에서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은 예주나 동화가 결국은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다음 주에 글쓰기를 할 건데 예주하고 동화에게 글쓰기 미션이 뭐냐면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그 활동 실천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저자가 제안하는 게 있어. 어, 얘가 그래서 아까 예를 들면 뭐 옷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 그 패스트 패션 같은 경우 그게 옷 많이 하지 말아라. 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온라인 쇼핑 되도록 뭐 하지 말자는 주장일 거 아니야. 뭐 이런 것까지 뭐 비행기도 되도록 타지 말고 기차 타자 뭐 이런 거 이런 주장들을 그런 것만 쫙 모아서 모아서 와, 모아서 여러분들이 뭐 인류의 멸망을 늦추는 뭐 30가지 방법 어? 음, 또는 뭐 그런 식으로 아니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이런 류의 제목을 달아서 여러분이 글을 한 편을 쓸 건데 단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저자의 실천 방안을 뭐해서 인용해서 그러니까 활용해서 그래서 이번 글쓰기의 특징은 뭐냐면 뭐 지난번에 옛날에도 했었는데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자료를 재구성해서 여러분이 그뭐 지금 이런 쓰는 칼럼 비슷하게 쓰는 거지. 굳이 말하면 칼럼, 수필 이 쓰는 어떤 그런 글의 그 양식으로 보면 칼럼이나 수필이라고 볼 수 있고 쌤이 주는 그 옵션은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실천 방안들을 재조직해서 그러니까 뽑고 조직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한 편을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예주와 동화야?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쓰기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들도 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앞으로 써야 될 글들은 다른 그 아이디어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데 어? 기획은 여러분이 하는데 결국은 자료는 조사해서 찾아서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재구성해서 글을 쓰는 것들도
사실 여러분 때 글쓰기 연습에서 되게 필요한 부분들이거든. 그 부분을 우리가 연습을 해보자는 거지. 질문, 동원아, 예주 다음 주 과제에 대해서. 그 혹시 응, 적어서 혹시 응.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알았어. 카톡으로, 네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지? 네. 또, 예주는. 아, 전 영상으로 볼게요. 응? 아, 전 괜찮아. 됐다고? 질문 없다고? 야, 동아야, 얼굴 좀 한번 보여줘봐. 아, 보여줄 수 카메라 없으면, 보여줄 수 없으면 다음에 보여주고. 다음 기회에. 그래, 그래. 자, 예주 동아 잘 지내고 다음 주 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음. 가세요.